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중 고점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도 3,000선을 이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막판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테마를 보지 않고는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급등하는 종목들은 또 급등을 하는데 따라가기가 어려운 시장 상황,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오늘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종목과 관련된 궁금증, 또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1시에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간 맞춰서 여기 채널 들어오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장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입니다.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기업의 펀더멘털과 수급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지환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본 특징주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매집과 관련된 종목에서 시세가 나오는 J-컨텐트리에 대해서 먼저 매수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컨텐트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바닥에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엔터와 관련돼 있고 혹은 컨텐츠와 관련돼 있는 쪽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테마가 형성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붙으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J-컨텐츠리는 최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출시가 임박하면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왔고 특히 넷플릭스 그 오리지널의 차기 라인업을 J-컨텐츠리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최근에 기관들의 가파른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종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구간 동안 외국인들은 차익 매물을 좀 내보내면서 가파른 상승의 매수 차익 물량과 매집하는 물량이 교차하면서 지금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고점 차익 매물도 상당 부분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7만 원대 중반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정도까지 상승하려면 지금 들어와 있는 넷플릭스 관련돼 있는 이슈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모습이 조금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좀 구체화된다라면 한 7만 4천 원 위 넘어서까지도 주가의 탄력성은 좀 생길 수 있다. 다만 단기에 테마성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단기간 차익 매물들이 크게 출현하게 되면 주가는 또 단기간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간 짧게 끊어치고 빠져나올 수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매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 쪽은 SM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던 배경에는 그동안 대주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위드 코로나 이후에 공연이 재개되면 그만큼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상당히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은 상당히 가파르게 매수를 좀 해왔는데요. 단기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이제 교차하는 시점이 조금 들어왔고, 일부 기관과 외국인들의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일부 나오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조금은 불어들었고, 또 중국 규제와 관련돼 있는 이슈, 매도 이슈와 공연 재개, 위드 코로나 관련돼 있는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매수 매도가 모두 교차하는 시점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만약 이제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셔서 그동안 수익이 좀 많이 나셨던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부분 익절하면서 물량을 좀 줄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영역에서 단기로 접근하시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여부를 보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매도 시점을 어디서 잡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최근에 그 호판 시스템을 보면 매집과 청산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시장이 분기점이기 때문인데 최근에 아래쪽에서 매집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 위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일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상당한 조정을 받았던 물량들은 저점에서 초과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 특히 위드 코로나와 금리 인상 수혜주 쪽으로 저점 매집 현상이 좀 강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반면에 그동안 상승폭이 좀 컸던 제약 바이오 업종들 일부와 IT 성장주 일부는 단기 고점의 징후가 나오는 고점 청산 물량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종목별 대응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제이콘텐트리는 오늘 기관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또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SM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 나온다는 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시장이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바닥 형성 이후에 3일간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일부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장중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난 3일간의 상승에 비하면 지금 장중 조정은 일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낙폭이 한 0.8% 이상 넘어갔다가 지금 장중에 급격히 낙폭을 줄이는 모습인데 이렇게 장중에 조정이 나오고 낙폭을 줄이는 모습은 일단 시장이 강세장으로 갈 때 저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바닥은 확인이 되었지만 매집이 좀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승하면서 눌림목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상승하고 눌림목이 나오고 상승하고 눌림목이 나오는 이런 구간을 좀 예상을 하신다면은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주식 비중을 이제 조금씩 서서히 이제 늘려나갈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식의 눌림목의 오늘 특징적인 부분을 좀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매도의 주체는 기관,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물량을 개인들이 지금 받아가는 매수하는 모습인데 아마도 외국인들이 시장을 누를 때는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유발을 할 것이고 그 물량을 이제 저가에 받아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시장을 조금은 눌림목을 공략해서 미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나 혹은 금리 인상 수혜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눌림목에서 비중을 조금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동안 바닥에서 강하게 3일 정도 반등을 쳐오면서 IT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일부 반등폭이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을 활용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경기 관련된 종목과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 그리고 IT 성장주나 일부 단기 낙폭이 좀 컸던 상승이 컸던 종목들은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지난주에 시장이 일단 바닥 확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림목을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매집이 덜 된 구간이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위드 코로나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들 계속해서 눌림목에서 매수해보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종목들도 있으니까 세심하고 발빠르게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지연 위원님과 지금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초록 밴드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했고요. 다음은 도전 백전백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 순서입니다. 오늘의 테마도 알아보고요. 또 위원님의 도전 종목 픽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최재원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좀 관망세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짧게 들어볼게요. 일단 시장의 바닥은 제가 예상한 자리에서 이제 정확히 반등을 했고, 이전에 이제 지지받았던 이 박스를 다시 한번 또 뚫고 내려와서 저점을 갱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사실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갑자기 뭐 전쟁이라도 나지 않는 이상 여기를 이탈해서 내려올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음봉을 한 번씩 내려줄 때 음봉도 사실 제일 좋은 게 2946까지 테스트하러 내려왔다가 코스피가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사실 여기가 제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텐데 과연 오늘 윗꼬리 보고 이전 거래일 윗꼬리를 봤을 때 보면은 아래로 조금만 내려와도 좀 강한 매수세가 밀어붙이면서 시장을 조금 받쳐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좀 매수세가 강한 편이다. 조금만 내려와도 이 주식을 좀 많이 사는 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큰 음봉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아래꼬리 줄 때마다 조금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의 남은 일은 고점을 갱신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지 뭐 다시 한번 크게 내리는 이런 조정 같은 경우는 없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조정은 끝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000포인트는 계속해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이제 3,000 다들 이제 3,000에 되게 좀 의미를 많이 두시는데 네네. 3,000은 기술적으로 아무 자리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요? 약간 심리적인 지지라인일 뿐 네. 이 3,000은 사실 기술적으로 그 어떠한 지지의 형태를 갖추지도 못한 아무 힘이 없는 자리고 이제 정확한 자리는 2,946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946포인트는 지지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는 고점 갱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지수는 상승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당분간은 또 해주셨습니다. 자, 최재원 위원님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짧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역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죠.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를 주목하셨는지 오늘의 테마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적인 테마 디즈니 플러스 이 콘텐츠 주들도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치료제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두 테마 고 스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디즈니 플러스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왠지 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당연히 고입니다. 역시 고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전에 제가 말을 했었죠. 이게 오징어 게임으로 이미 한번 이렇게 대박이 나면은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1차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주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오징어 게임 속한 이 K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로 이제 수급과 테마가 이동할 확률이 높다. 정확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미 한번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텐츠가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컨텐츠들, 차기작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게 실제로 재미가 있든 히트를 치든 안 치든 어느 정도 계속해서 세계의 관심을 한동안은 끌어갈 거기 때문에 이 컨텐츠 기업들이 조금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거다. 그리고 제작사 OTT 회사인 넷플릭스나 이번에 상륙하는 디즈니 플러스도 한번 우리나라 컨텐츠가 이렇게 대박이 나면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투자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은 앞으로도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한다는 소식과 네. 그리고 이번에 넷플릭스 신작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이 넷플릭스 신작 관련주로 또 이렇게 컨텐츠 기업들이 어느 정도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강세 종목을 보면은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일단은 올라와 있죠. 상한가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이 OTT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KT 알파가 있고요. 그 아래로 이제 몇몇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제는 관련주들 차트를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올라온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먼저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키 스튜디오 볼 때 같이 봤던 종목인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집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아마도 여기 부근, 이 일봉상의 고점 부근인 5,100원에서 한 5,000원에서 5,190원 부근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강세일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지만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맞고 내려올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관련주로서 이거는 이제 정확히 말을 하면은 넷플릭스 신작 관련주, 마이네임인가 하는 네, 관련주고요. 이제는 그와 함께 이제 다르게 볼 수가 없어요. OTT에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니까 사실상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도 컨텐츠 관련주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 관련주들을 더 보면은 오늘 이 디즈니 플러스 상륙과 함께 어느 정도 호재가 기대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던 기업은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KT 알파가 있습니다. KT 알파도 오늘 좀 단기 저항 부근을 좀 돌파해 주면서 마감을 할 것 같고요.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의 강한 반등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를 돌파해서 반등을 이어간다고 해서 고점을 넘는 상승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버키 스튜디오처럼 강한 고점 돌파를 위한 상승이 바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구간, 저항 구간을 맞고 조정 구간을 다시 거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IHQ 있죠. 네. 오늘 IHQ가 있었고 IHQ 역시도 오늘 지지 라인을 잘 지지받고 상승을 시작해서 저항 구간을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도전하는 모습이고 어느 정도 돌파하고 마감할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반등세를 이어갈 거다. 만약에 다음 거래일에 살짝 아래로 눌러준다면 받아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이 콘텐트리가 있습니다. 네. 제이 콘텐트리는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에 이제 버키 스튜디오와 오징어 게임 관련주 그리고 테마의 이동을 말씀드리면서 제이 콘텐트리의 차기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상영이 될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이 네이버 웹툰 원작입니다. 네이버 웹툰 원작인데 좀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하는 좀비물이고요. 네, 좀비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을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최소 중박 이상은 칠 거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62,800원 부근의 저항을 맞고 일단은 꼬리를 달고 있어요. 장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돌파하지 못할 모양입니다. 돌파하지 못할 모양이고 아마도 돌파하더라도 이 72,000원 부근의 저항을 한 번에 넘어서 상승하기에는 조금은 힘이 약해 보인다.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하다. 다만 좀 내려와서 5만 원 초반대나 아니면은 48,000원, 4,500원 정도까지만 내려와주면 이거는 주저하지 말고 매수를 해야 하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콘텐츠 주들을 보니까 차트상으로도 살만한 종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 근데 앞에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저희가 콘텐츠 주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게 드라마 제작사가 있고 OTT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나 뭐 넷플릭스처럼 이런 관련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드라마 제작사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이런 디즈니 플러스 지금 오늘 테마니까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할지 어떤 점을 좀 부각해서 보면 좋을까요? OTT 시장도 계속해서 커질 거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 네.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는 이 콘텐츠 기업들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요? 다만 콘텐츠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차기작 스케줄을 계속해서 확인해봐야 되고 그리고 작품도 어느 정도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의 흐름, 콘텐츠를 보는 눈이 있으면 확실히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주들은 확실히 조금 더 공부를 해가면서 어떤 종목이 또 어떤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지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드렸고 사실 여기에 더해서 확산할 수 있는 게 콘텐츠가 뭐 게임도 있고 엔터까지도 확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앞으로 이제는 스트리밍 시대라고 하죠. 네. 이제 뭐 3G, 4G 넘어오면서 4G 때는 영상 스트리밍 그리고 게임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게임의 스트리밍 시대입니다. 5G로 넘어오면서 이제 게임도 스트리밍을 하겠다 이렇게 넘어오고 있고 미국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산업이 좀 전환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게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때도 네.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메타버스로 가던가 아니면은 이제 스트리밍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강한 이 게임 컨텐츠 쪽을 스트리밍을 위한 게임 컨텐츠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아니면 뒤처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산업이 좀 발달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계속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도 역시 고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가지고 나오셨는데 꾸준히 좀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이슈가 좀 바뀌어서 오늘은 궁금합니다.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HK 이노엔을 제외하면 전부 다 스톱입니다. HK 이노엔을 제외하고 네. 전부 다 스톱이다. 그러면 관심주로는 HK 이노엔을 관심 있게 보시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HK 이노엔이 우리나라 머크 관련주로 대장주죠. 네. 이제 미국의 제약사인 머크가 이제 먹는 치료제에 임상이 들어가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선 계약을 했고요. 1조 원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로 계약을 했고 비싸다고 합니다. 비싸다고는 하지만 유일한 치료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원래는 치료제가 없어요. 치료제 개발이 거의 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는 모든 바이러스와 함께 공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근데 이제 몇몇 좀 굉장히 강한 질병들에 대해서만 좀 치료제 연구를 계속해서 했고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독감, 뭐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그 독감에 효과가 있는 이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HIV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에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완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연장해 나갈 수 있는 치료제가 있고요. 이 굉장히 좀 악질적인 바이러스에 관련된 치료제가 몇몇 개만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발견하기도 어렵고 개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있는 질병, 바이러스 네. 질병이 1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한 회사가 치료제를 완성을 하면은 나머지 회사들은 치료제를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회사들은 다 잘못된다 이거겠죠, 주가가. 대표적으로 이제 머크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HK 이노엔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HK 이노엔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차트를 보시면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시더라도 다시 오르고 있죠. 다시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구매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선구매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만 이때 동시에 보시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내려왔죠. 크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딱 대표적인 산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건데 일단 1등만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이 머크가 이걸 완성하고 나면은 나머지 치료제 연구를 하던 회사들은 전부 다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 머크사에서 개발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뉴스 보면요. 한 세트에 82만 원이나 한다고 하면서 이 치료제도 비니빈 부익부라고 하면서 벌써 쟁탈전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장은 없을까요? HK 이노엔?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되고 네. 아무래도 나라 세금이죠. 결국에는 네네. 세금으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공급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없고 세계적으로 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크가 이걸 만들고 나면은 그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 어떤 회사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갈 것 같다. 그리고 정말 머크가 잘 돼서 마지막까지 잘 돼서 치료제로서 타미플루처럼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HK 이노엔 역시도 뭐 이전에 많이 형성되었던 고점인 83,300원을 넘어서 상승할 확률 역시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HK 이노엔만 제외하고 모두 스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1등만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도전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운영 원칙부터 만나보시죠. 네, 도전 백전백승 운영 원칙입니다. 매일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게 됩니다.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죠.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그럼 현재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총 12전 5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는 없고요. 자, 코아스, 노랑풍선, 현대해상 승을 챙겨갔고 이즈미디어와 코데즈 컴바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큐브 엔터가 승 거뒀고요. 팜스토리도 승을 거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도전 종목들 도전 중이고요. 승을 챙겨갈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봐야겠죠. 현재 오늘의 도전 백승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요. 단기 저항 돌파, 자율주행 관련주로 텔레칩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도전 100점 백승 열심히 6승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텔레칩스입니다. 먼저 매수가부터 빨리 들어볼게요, 위원님.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가 15,550원인데 이게 호가상 위에 호가인지 아래 호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15,550원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15,550원에 네, 15,600원으로 할게요. 15,600원에 매수가를 또 한 호가 올려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편하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텔레칩스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에 있는 지금 종목들 AS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던 삼성전자 지난주에 제시를 해주셨죠. 또 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왔어요. 네. 삼성전자 한번 AS 도와주실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 지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거다. 조금만 내려와도 강한 매수세가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3,200을 넘어서 3,300까지 도전을 할 것 같고 저는 여전히 고점을 갱신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고점 갱신할 확률이 높고요. 이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죠, 사실. 굉장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만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나중에 네.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고점을 갱신한다면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는 몰라도 이 86,000원에서 9만 원 저항대까지는 도전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매수가가 74,100원이니까 5% 수익권인 74,000원 정도는 무난하게 줄 것 같습니다. 너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그런 움직임은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자, 다음 그러면 AS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른 종목도 짧게 그러면은 해주실까요? 네, 원래는 오늘 세원을 하려고 했어요. 네네. 이전에 짧게 언급드렸었는데 5,330원 부근을 테스트하고 올라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냥 아래로 근처도 못 가고 한 5,500원 주더니 쭉 다시 올려서 지금 목표가를 거의 다 왔죠, 오늘. 네. 그냥 내일 정도면은 승을 챙겨갈 것 같은데 이거는 굳이 AS가 필요 없을 것 같고 좀 추가 매수를 고려했던 이즈미디어 역시도 여기를 원래 다시 한번 준다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림도 네. 없습니다. 올 생각도 안 하죠. 이건 이대로 올라가서 승을 챙겨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역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이탈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탈을 할 거였으면 진작 했어야 됐어요. 어떤 악재가 있다면. 근데 이제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내려올 때마다 누군가 계속해서 힘으로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해도 괜찮습니다. 이탈하면은 2차 매수를 첫 종목이 될 것 같네요. 2차 네. 매수를 할 예정이고 안 하고 올라갈 확률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매수까지 고려했던 종목들도 확실히 좀 기다리면 다시 반등을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승승승 챙겨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 종목 텔레칩스잖아요. 왜 가지고 나오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고 이전에 오늘은 제가 또 뉴스를 찾아보고 왔어요. 오. 이전에 이제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칩의 제작을 삼성전자에 의뢰할 확률이 높다 하면서 오. 그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이 텔레칩스입니다. 그 옆으로 올랐던 건지 증시가 올라서 올랐던 건지 쭉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조정의 끝마무리 자리에서 지지라인을 잘 지키고 올라주었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니까 이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면은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한번 크게 상승하는 구간이 올 거예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좀 단기 저항 구간이라고 보이던 15,500원 구간을 돌파해주고 마감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바로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서 오늘 도전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이슈가 다시 한번 화두가 된 건가요? 삼성전자의 공급을 기대한다라는 부분이? 그 이슈는 아직은 화제가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주가가 만약에 텔레칩스가 쭉 올라서 22,15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이슈가 부각이 되겠죠. 차트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차트도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좀 이 회복이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단기 저항 돌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이 도와주세요. 단기 저항 돌파가 굉장히 위험한 게 네. 좀 중요한 저항 자리가 아닌 말 그대로 단기 저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페이크도 많고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윗꼬리 같은 경우는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라고 볼 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거래량 보세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누가 물량을 던진 게 아니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본 모양을 이렇게 만든 거다. 한번 좀 물량을 테스트해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래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기 오늘 윗골이 달렸던 구간까지는 뭐 매도 물량이 거의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오늘 15,500원만 지켜주고 마감을 한다면 좀 바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코스피가 고점을 갱신해서 쭉쭉 올라간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당연히 그와 함께 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텔레칩스는 5%뿐만이 아니라 22,150원을 돌파하는 그런 강한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원사마님이 텔레칩스 가지야 막 이렇게 기대감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이쪽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답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최재원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순서입니다. 오늘의 마감 앞두고 또 시장 정리도 해주시고요. 특징주 분석까지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정수 위원님 인사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망세 보여지면서 보합권의 등락 정도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 않아서 아마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지수 밴드 전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미국 시장이 전일날 굉장히 강세의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60일선을 회복을 했다라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다시 상승장으로의 복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밤에서 또다시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얘네들은 좀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급락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거를 그냥 단번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올렸던 거를 한 번에 무너지는 이런 모습만 안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리 못해도 뭐 조금 그래도 움직이는 모양을 좀 기다렸었던 건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코스닥은 그래도 플러스로 조금 나왔긴 했지만 사실 코스피도 오늘 코스닥 정도의 0.5% 제가 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뭐 1% 이상 2% 이상 올라가는 거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잘근잘근 움직이면서 어쨌든 3,100까지 딱 올라가 주고 뭐 눌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질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크지만 그래도 오늘 소비주들이 다 폭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강조를 했었던 종목들인데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일단은 금요일 날에서는 제가 신의 한 수 바로 이 시간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TV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유튜브에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시장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미 얘기를 했고요. 아침 방송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을 친 게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지수가 폭등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시장이 무너지지 않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NH의 벅스부터 해서 스튜디오 뭐 산타클로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음원 관련주 내지는 OTT 관련주 내지는 뭐 넷플릭스 관련주 뭐 해가지고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엔터주들, 소비주들 이쪽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뭐 그러한데, 뭐 종목별로는 그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지만 그러면 지수적으로는 여유로 볼 때에서 1차 목표치와 2차 목표치는 어디냐? 1차 목표치는 일단 3,100으로 보시고요. 2차 목표치는 3,200으로 보세요. 그렇게 해서 1차 목표치와 2차 목표치 뭐 단번에 이렇게 올라갈지는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천천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처럼 소비주들이 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데 소비주들이 이렇게 10%, 15% 급등해주면 땡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참 매매하기 참 좋은 장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바닥을 쳤습니다. 지수가 폭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종목이 어떤 거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매매했다가 물릴 수도 있는데 목표치가 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매매하기엔 참 좋은 시장이 됐다는 얘기인데 뭐 섹터는 그렇게 딱히 가릴 것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좋은 섹터로 소비주가 안전하고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서도 뭐 영상 콘텐츠도 있을 거고, 물론 이거 소비주입니다. 영상 콘텐츠, 뭐 비철금속, 원자력 테마, 뭐 가상화폐 테마, 그다음에 2차 전지, 해운업, 지금 뭐 이슈가 되는 업종들은 다 지금 다 매매가 다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먹을 폭이 크냐 작으냐 이제 그런 폭이 남아 있는 건데, 많이 올라간 것들을 잘못 들어갔다가 물릴까봐 아마 걱정들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굳이 꼭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을 쫓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좋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싸게 공략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바닥주들 위주로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면 좀 안전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바닥주 드릴 때 잘 공략하시면 좋을 텐데,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안전하다, 그다음 안전하다,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계속 밀어드렸던 종목 섹터들이 바로 소비주였습니다. 신의 한 수에서도 계속 점수를 막 매기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잘 보셔라. 그게 뭐다? 바로 소비주다. 그래서 소비주 카지노들도 있고, 뭐 카지노도 잘 움직이고 있죠. 뭐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아침 실전 매매를 추천하기도 했었었는데요. 파라다이스 GKL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파라다이스도 수익이 지금 어느 정도 쌓였는데 GKL은 벌써 8.9% 올라갔습니다.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8.9% 수익으로 올라갔는데, 엔터주 뭐 키스트라든지 뭐 초록뱀이라든지 IHQ, 그다음 SM 라이프 디자인 이쪽과 그다음에 J 콘텐트리, CJ ENM 뭐 영상 콘텐츠 엔터주들이 있는데 뭐 이쪽을 추천했었어요. 그리고 뭐 하나 떨어진 거 없이 다 잘 올라갑니다. 특히 오늘은 키스트하고 IHQ, 그다음에 CJ ENM, J 콘텐트리 쪽이 오늘 강하게 급등이 나오는 상황인데, 키스트는 최근에 추천해가지고 한 28% 정도가 수익이 지금 났고요. J 콘텐트리는 21.8%, 다 최근에 추천했던 겁니다. 21.8% 정도의 수익을 지금 달성 중에 있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이것도 뭐 몇 주 안 됐어요. 근데 26.5%의 지금 수익을 달성을 하고 있고, CJ ENM은 24.8% 수익을 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그래도 뭐 20%에서 28%까지 수익이 지금 다양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는 게 일단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쪽 공략에서 가지고 있다면 지금 소비주들, 엔터주들의 흐름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못 올라갔어요. 많이 못 올라갔던 쪽이라 지금 뭐 쇼박스라든지 되게 많이 올라간 쪽들은 이미 벌써 쭉쭉쭉 많이 올라가 있고, 그쪽을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라 28%, 뭐 25% 올라간 거 갖고는 성에 안 차고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에서 소비주들이 오늘 좀 유독 강하게 좀 움직였다. 뭐 그 외에서도 뭐 다른 업종들도 뭐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안전한 쪽으로 계속 밀어들였던 종목들이 오늘 잘 움직여서 오늘 그래도 실전 매매 정수 보시거나 신의 한 수를 참고해서 대응하신 분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유튜브에서 소통 방송을 가져갈 건데, 왜냐면은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분석을 해드렸죠.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고 바닥 자리도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잡아드리긴 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수익률을 누가 따라잡을 거다? 제가 GKL이 따라잡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죠.
GKL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얘가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정확한 설명과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걸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뭐 얼마에 물렸는지 뭐 각각마다 사람들마다 상황은 좀 틀리겠지만 분명히 저쪽에서도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나쁘다. 그 다음에 뭐 GKL GKL이 아니죠. SK하이닉스 나쁘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이제 반등을 줄 건데 요점은 이거예요. 반등을 줄 건데 쟤네들이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GKL에서 더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얘기만 했을 뿐이죠. 저쪽은 이제 카지노 관련주 쪽인데요. 실적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강원랜드라든지 아니면은 파라다이스는 그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GKL은 아직은 적자지만 적자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서는 흑자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들의 요점은 결국은 그쪽이 반등 나오고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소비주가 더 빠르다라는 게 요점이니까 듣고 어느 정도 하이닉스도 반등을 꽤 많이 주면 그러니까 제가 그 반등 목표치 찍어준 게 있을 거예요. 하이닉스 얼마, 삼성전자 얼마. 그러니까 더 올라와야 돼요. 이 가격은 아니에요.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그 정도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교체를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이따가도 유튜브 방송 제가 소통 방송에서도 계속 요거 못다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면서 그 부분의 얘기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물려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까지. 어차피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쟤네들도 올라올 거거든요. 올라오는데 뭐 이제 대응을 중간에 한번 꺾어가지고 엎고 뒤집고 한번 그런 거를 한번 해야죠. 그렇죠? 한번 패대기 한번 쳤다가 한번 다시 올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꼭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오늘의 테마주 두 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게임빌. 자, 게임주. 자, 게임빌의 이제 자회사가 컴투스예요. 근데 컴투스의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게임빌이 사명을 변경을 앞두고 지금 11월 30일 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름을 바꾼답니다. 이름은 이제 컴투스 홀딩스로 변경을 하는 안건을 논의한다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게임빌이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 지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런 역할 강조와 그다음에 컴투스의 자회사, 그러니까 자회사인 컴투스가 메타버스와 연계된 콘텐츠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투자액이 약 3,50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평가 가치가 약 8천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밸류체인에 관련된 기업 어디 투자를 했냐면 위지 웍 스튜디오, 그다음에 데브 시스터즈, 정글 스튜디오, 그다음에 K뱅크 이렇게 4기업 정도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세 종목은 이제 상장회사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종목이 이제 상장이 안 된 회사인데 그거 보니까 K뱅크도 아직 상장을 안 했죠. 뭐 조만간 상장할 텐데 그러니까 절반은 상장을 했고 절반은 상장하지 않은 회사인데 그래서 두 기업은 위지역 스튜디오하고 데브 시스터즈는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K뱅크도 조만간에 이제 상장을 할 예정이니까 위지웍 스튜디오 그렇죠? 요 기업하고 그다음에 데브 시스터즈는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그런 밸류체인에 있는 이 기업에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수익이 많이 나서 투자 평가액이 약 8천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요. K뱅크 이제 상장되게 되면 또 이슈가 되겠죠. 어쨌든 그 컴투스도 그래서 게임빌도 마찬가지지만 컴투스도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움직여주는 게 이제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움직여주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빌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미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이렇게 강하게 이제 치고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뭐 굳이 뭐 빨리 팔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자, 보면 바닥이죠. 그동안 많이 빠졌고 조만간 이제 사명 변경을 통해서 컴투스 홀딩스로 이름 바꾼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뭐 바꾸면은 내년서부터 이제 내년 아니면 11월 달서부터 12월 달이네 그렇죠? 12월 달서부터 이제 그렇게 될 거고 11월 30일 날 이제 변경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12월 달서부터는 대부분 이제
그 컴투스 홀딩스로 여러분들이 이 이름이 바뀐 부분들을 이제 찾아볼 텐데, 그럼 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컴투스도 따라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게임비를 지금 위치에서 공략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이 자회사인 컴투스를 차라리 공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정받으면 차라리 컴투스를 좀 더 공략을 하는 관점을 한번 보시고, 게임비는 보유자의 입장에서 팔 필요는 없습니다. 잘 보세요. 거래 봐봐요. 지금 거래가 엄청나게 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대놓고 땡겨 올리고 있는데, 설명은 좀 전에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세력들이 돈의 힘으로 땡겨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8만 원까지도 저는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들 굳이 팔아가지고 이거를 뭐 던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면 가져가시면 되고, 대신 이런 분들은 좀 논외입니다. 6만 5천에 따라 들어갔다. 빨랑 파세요. 괜히 떨어져가지고 또 간 떨리기 들고 있지 마시고요. 6만 5천 원 이렇게 막 6만 원 이상에서 이게 수익이 여기서 쫓아 들어가갖고 수익이 나신 분들은 차라리 판 다음에 어차피 컴투스도 비슷하게 뭐 똑같이는 안 올라가겠죠. 강하게 움직이면은 뭐 컴투스 홀딩스로 바뀔, 얘가 뭐 더 강하게 움직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쪽으로는 컴투스니까 차라리 이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천주의 개념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추천주는 아침에 시점 매매 정수에서 드리고 있어요. 지금 소비주들 쭉 계속 얘기했는데 다 대박치고 있죠, 지금. 자, 다음은 이제 고려아연입니다. 자, 뭐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원자재 관련주 해가지고 뭐 잘 가고 있어요, 다. 뭐 2차 전지도 뭐 잘 가고 있고, 뭐 원자력 테마도 잘 가고 있고, 뭐 다른 테마주도 잘 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뭐 알루미늄 가격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주도 잘 움직이고, 이번에는 뭐 아연값, 그래서 고려아연, 이름 자체가 아연이잖아요. 그래서 아연값 급등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 등의 상승, 뭐 이렇게 오늘 리포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 최근에 이제 금속 판매량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써 이번에 3분기 연결 매출액과 그다음에 영업이익까지 둘 다 이제 양호하게 상승할 걸로 지금 호조세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계속 내년에서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래서 아연 가격의 강세는 지속이 될 거다. 뭐 결국은 뭐 이제 실적이 계속 견고하게 내년에서도 이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인데,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미 반영을 했어요. 뭐 아연 가격이 뭐 얼마나 더 강하게 움직일지, 그리고 뭐 내년에도 계속 움직일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로 강하게 올라온 상태에서는 매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좋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쭉 조정을 받으면 그때서는 공략할 만합니다. 그래서 쭉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보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좀 들어가기는 좀 늦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을 들어갈 거였으면은 요 밑에서 이때 10월 초 때에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늦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 뭐 이렇게 매도 사인은 안 나왔습니다.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눌리겠지만 그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일찍 팔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추천했던 종목 리뷰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오늘 좀 강했습니다. 뭐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뭐 반도체 장비주들 뭐 다들 힘을 못 썼지만 그래도 최근에 바닥에서 힘을 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마이크론인데, 바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하죠.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저렇게 빨간색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걸 저는 이제 명란젓 차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강하게 고점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주는 종목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을 언제 추천했었던 거냐면은 작년 8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작년 8월 달에 추천할 때에서도 그때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다수 종목들이 3월 달서부터 해서 아주 그냥 열심히 다 올라가갖고, 그렇게 만만한 자리는 아니었던 자리였는데, 매수 가격은 5,950원이니까 8월 21일 날에 추천을 했고요. 8월 21일이면은 이때쯤이네요. 자, 이때 추천했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강하게 장대 양봉을 올리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요렇게 생긴 애들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종목들이 강한 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놈들을 공략을 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치고 눌릴 때, 이런 식으로 눌릴 때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지금 260%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로 260%나 올라갔는데,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직까지 뭐 수급이 꼬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수급이 풀리면 그때서는 매도 타임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점 우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도 85점 우,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90점 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고 있고 소비주들 계속 보자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시장 점검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3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언택트 강연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샵 0082번으로 문의사항 남겨주셔도 되고요. 시간 맞춰서 서울경제TV 더하기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